미국을 막을 러시아의 비밀 무기 수호이-47 베르쿠트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날개가 앞으로 꺾인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러시아의 비밀 무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거 소련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의식하면서 어떤 분야 하나라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런 노력은 항공기술 분야에서 유독 심했죠. 기술 수준은 미국에 비해 약간 뒤처지긴 했기에 미국이 어떤 전투기를 내놓으면 그에 대항마를 내놓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F-15 전투기가 등장하자 소련은 수호이-27을 개발해 F-15의 대항마로 도입시켰죠. 이렇듯 소련은 미국의 전투기를 능가하는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개발이 진행되진 않았죠. 미국에서는 쟁쟁한 업체들이 피 튀기는 경쟁을 하면서 개발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본금도 뒷받침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과 미국보다 자본금도 적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었죠. 특히 수호이-27도 힘겹게 세상에 내놓은 전투기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F-15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전투기 개발이 끝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련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F-20이라는 녀석으로 탄생할 기체였죠. 하지만 소련은 수호이-27을 압도할 정도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미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데 큰 한계를 느끼던 시점, 항공기에 있어서 혁신적인 도전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전진익 항공기의 개발이었죠. 전진익 항공기란 비행기의 주 날개가 앞쪽으로 꺾여있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보통의 항공기는 날개가 뒤쪽으로 빠져 있어 항공역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날개를 앞쪽으로 꺾는다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런 날개를 가진 전투기도 쓸만한가 싶을 정도인데 사실 전진익만의 이점들도 꽤 많았죠. 복잡한 과학적 원리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후퇴익은 양력이 부족하고 전진익은 충분한 양력을 받습니다. 양력이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느린 상황에서도 급선회를 하는 등의 기동성이 매우 우수했고 급기동을 시도하다 양력 부족으로 추락할 위험이 적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비행하기에 적합해 항속 거리도 길었죠.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 이루기 수월해 함재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런 전진익 항공기 개발이 역사상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독일은 전쟁에서 패하기 직전 정말 많은 신무기들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진익 기체였습니다. 소련은 이 기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쟁 이후 JU-287이라고 불리는 전진익 제트기를 빼앗아오면서 관련 기반 기술들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JU-287도 완제기가 아닌 시제기에 불과했고 남은 미완성 기술들을 소련이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많은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너무나도 새로운 기술이었고 이를 보완할 기술이 부족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며 보류하게 되죠. 이런 과거를 경험 삼아 새롭게 수호이-27을 이을 최강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1980년대 말이었고 소련의 재정은 단순히 악화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할 수준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 소련이 붕괴해버리고 전진익기의 꿈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의지를 이어받은 러시아는 과거 소련과는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마냥 미국과 미친 경쟁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더 이상 미국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고 의미도 없었기에 미국의 승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미국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 국방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을 견제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은 필요했죠. 러시아는 과거 소련이 진행했던 전진익 항공기 개발을 천천히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소련의 기술이 부족해서 발생한 실패는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F-22의 대항마의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하게 되죠. 실제로 러시아는 많은 전투기를 생산해온 경험에 힘입어 개발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전진익 항공기의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바로 X-29였습니다. 이 X-29에서 사용한 날개의 재료를 러시아에서 알아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개발 비용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했던 전투기인 수호이 27의 부품을 많이 사용하기로 했죠. 이렇게 개발되는 기체의 이름은 수호이 22로 명명되었고 기체의 개발이 얼추 마무리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생각만큼 기체의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기동성이 너무 좋아 기체가 불안정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기체 앞쪽에 안정성을 위해 카나드라고 불리는 보조 날개를 장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호이 21을 여러 번 수정하며 개발을 진행했고 하나씩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제식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수호이 22로 시작해 얼마 안가 수호이 27KM으로 바뀌었고 이후 수호이 37로 다시 바뀌었다. 최종적으로 수호이 47이라는 제식 명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름은 베르쿠트라고 정해졌죠. 베르쿠트는 우리말로 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수호이 47 베르쿠트는 1997년 9월 25일 초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수호이 47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22.6m로 상당히 긴 편에 속했고 중량은 16.3톤에 달하는 기체입니다. 승무원은 단 한 명이 탑승하죠. 최고 속도는 마하 2.21로 굉장히 빠른 속도이며 해수면에 근접한 저공 비행 시에는 마하 1.16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항속 거리는 3,300km나 되죠. 공대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등을 14개의 하드포인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2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엔진 출력 방향을 바꾸는 추력 편향 노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 기체는 수호이 27의 부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 비용도 많이 줄임과 동시에 외형이 수호이 27을 많이 닮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쪽의 기수 부분과 꼬리 날개가 수호이 27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 외 모든 모습들은 매우 다릅니다. 당연하게도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전진익이라서 동체 전반적으로 비행에 유리하게끔 설계했기 때문이죠. 수호이 47의 개발 목적은 F-22에 대항하는 것인데요. F-22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스텔스입니다. 그래서 수호이 47도 이런 스텔스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좋으려면 최대한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기체가 매끄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미사일과 폭탄 등을 날개나 동체에 달고 다닌다면 레이더에 매우 추적되기 쉽죠. 그래서 수호이 47은 가장 먼저 외부에 장착하는 모든 무장을 내부로 집어넣었습니다. 게다가 레이더 흡수 도료를 사용한 것도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스텔스 설계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전진익 항공기의 특성상 스텔스기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날개의 형상이 스텔스 디자인에 매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비록 스텔스 기능에서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수호이 47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엄청난 기동성입니다. F-22, F-35와 같은 전투기들을 본다면 최근 많은 전투기들이 시계 밖 교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 존재하는 적을 레이더로만 탐지해 요격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호이 47은 그에 조금 벗어나서 엄청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맞붙어서 싸우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진익기의 가장 큰 특징인 엄청난 양력을 이용한 것이죠. 전진익기는 날개에서 너무 많은 양력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즉, 날개만 부러지지 않는다면 이 양력을 이용해 엄청난 기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전투기와 근접 교전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가장 이기기 쉬운 방법은 뒤를 잡는 것입니다. 전투기는 정면의 적을 쉽게 공격하지만 뒤에 있는 적은 공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이때 뒤를 잡으려면 기동력이 매우 우수해야 합니다. 수호이 47은 여기에 매우 충실한 기체이죠. 극한의 기동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F-22는 순간 중력 가속도가 9G에 달하는 급선회나 급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력의 9배에 달하는 힘을 견디는 것이죠. 하지만 수호이 47은 그보다 더 큰 중력 한계를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진익기이기 때문에 F-22보다 더 뛰어난 근접 교전 능력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동성은 근접 교전뿐만 아니라 1대 다수 간의 전투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틀면서 교전하기에 제대로 맞추기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러시아의 수호이 47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진익 항공기의 특성대로 장거리 교전에서 매우 불리한 부분이 많아 F-22와 같은 전투기와 교전을 수행할 때
멀리서부터 얻어맞고 시작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근접 교전이 시작하기 전에 패배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강력한 양력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날개를 개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오랫동안 고속 비행을 할 시 날개가 파손될 위험도 매우 컸죠. 마하 2가 넘게 비행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비행을 하고 돌아오면 날개를 바꿔야 하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도 이런 단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호이 47은 시험기 한 기만 생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 기에도 14개의 하드포인트와 내부 무장창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무장을 장착하면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녀석이죠. 현재는 엄청난 기동성을 살려 대중들에게 멋진 에어쇼를 선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의 F-21을 이기기 위해 극한의 기동력으로 근접 전투의 우위를 점하려고 했지만 다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비운의 기체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비밀 무기 수호이 47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